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투자할 시기는 아닌데 등급이 높은 이런 회사채들은 안녕하십니까.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연말인데요. 올해를 뒤돌아보면 금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과격하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 탓에 이제 부동산, 주식 다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달 들어서도 0.5%포인트 올려서 이 여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는 금리가 이제 이 경제에 정말 화두가 계속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내년은 어떤 키워드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까요? 올해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게 키워드였었죠. 그런데 저는 내년 1분기 가면은 금리 인상은 거의 종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하두로 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요. 내년 상반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가 우리 자산 가격 결정하는 주가나 집값 결정 요소로 더 중요하게 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준이 지금 이제 12월 달에서도 점도표도 공개하고 그래서 금리를 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였어요. 하지만 채권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면은 이미 4.2%로 최고치를 10월 달에 이미 찍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장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연준 위원들보다 똑똑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국채 수익률이 10월에 4.2%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3.5% 안팎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시장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든지 경기가 침체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저는 미국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는데요. 미국에 제가 실질금리를 그려놨거든요. 근데 실질금리라는 건 뭐냐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명목금리는 10년 국채 수익률을 대표적인 명목금리로 사용해놨습니다만은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죠. 그런데 미국의 실질금리가 역사상 마이너스 6%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럼 이게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려면은 명목금리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죠. 0.5%까지 2020년에 떨어졌다가 최근에 4.2%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 4% 정도 나와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같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미 명목 잠재 성장률 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4% 왔으니까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 파월 연준 의장이나 미 위원들이 이번에도 FOMC 하면서도 물가 상승률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 올리고 점도표는 올려놨는데 저는 내년 3월 또 FOMC 열리면서 점도표 찍거든요. 그때 가면은 점도표도 많이 낮아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침체가 오고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연준 위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수준에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금리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고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움직이지만 특히 이제 채권이 가장 먼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한국도 보면 증권사들이 지금 채권 장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채권에 투자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10월 달에 고점 갔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 갔을 때 지금 상황에서 채권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채권 좀 사십시오. 근데 우선은 미국이나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사십시오. 네. 그런데 10년짜리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짜리도 10월에 4.6%까지 갔다가 네. 최근에 3.4%까지 4.6에서 샀더라면 지금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10년짜리보다는 5년짜리, 3년짜리 아.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이 머지않아 종료될 것이다. 예, 그러면 미리서 10년짜리가 떨어졌고 3년, 5년짜리는 뒤따라 떨어지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3년, 5년짜리 지금 사셔도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 보면은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은행채 떨어지고 회사채 아주 그 AA 마이너스 등급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진 조짐이 보이거든요. 네. 예, 지금은 우량 회사채 사셔도 된다. 아, 예, 저는 네. 예,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저 국채 10년만 사시라고 권유 말씀드렸는데 네. 좀 은행채나 회사채 우량 등급은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죠. 예,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지금 뭐 KDI, 한국은행 뭐 1.78%로 낮추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뭐 1.2% 정도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네. 뭐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네. 어느 거 하나 지금 낙관적으로 볼 음,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이 1.2%가 떨어지는데 금리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뭐 채권 네.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채권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내년 침체가 오기 직전에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한전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발행이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금리가 4% 수준까지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정을 되찾는 것이죠. 이제 회사채 시장도. 그렇죠. 회사채 네. 시장도 국제 시장이 먼저 안정되고 회사채 시장도 예, 점차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채도 등급이 낮은 거는 네. 아직 투자할 시기는 아니에요. 예, 내년에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서 아마 경기가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살아남는데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투자할 시기는 아닌데 예, 등급이 높은 이런 회사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등급이 높고 낮음을 얘기할 때 그 어느 기준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용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어느 수준 이상, AA 마이너스 이상, AA 마이너스 예, 예. 이상. 그 정도서는 예, 지금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내년에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은 신용 평가회사들이 회사채 그 회사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거는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AA 마이너스 이상은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AA 마이너스 이상.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채권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채권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 혹은 일본 엔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일본에도 투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해외 채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결국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저는 미국 채권보다는 일본이나 뭐 일본은 워낙 금리가 이제 10년짜리가 0.2%밖에 안 되니까 네. 일본보다는 뭐 우리 채권 네. 그러니까 비중을 정한다면 우리, 일본, 미국 세 나라 같으면요. 네. 이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달러 가치가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얼마 전에 선진국 통해서 115까지 갔지 않습니까? 10월에. 네. 근데 최근에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미 달러 가치가 정점을 쳤다. 예, 그리고 앞으로 2, 3년에 걸쳐 가지고 달러 가치가 한 저는 30% 정도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아, 네. 뭐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그림에 나오는데 예, 달러 가치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제 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34%나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결국 시간이 가면은 이게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우리 국채 수익률 떨어지는데 뭐 거꾸로 채권 가격은 다 오른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미 채권사도 이익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한 차선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가 더 낫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일본 경제 안 좋기 정말 안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엔가치가 한 42% 정도 저평가됐거든요.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일본 국채를 샀을 때 금리는 뭐 시세 차익은 별로 누릴 수가 없지만은 네. 저는 한 차익은 좀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보다는 환차익 가능성으로 그렇습니다. 일본 국채를 우리가 채권을 사야 되는데 순서를 정한다면 우리 채권, 그다음에 일본, 미국 채권, 네. 뭐 이런 세 나라 채권을 산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비중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채권은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지금 저평가돼 있고 금리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주니까 가장 지금 투자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네요. 네. 그 확정 금리로 주는 상품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예금이죠, 뭐. 그렇죠. 네, 지금 예금 금리가 뭐 정기 예금 같은 경우 한때 5%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서 이제 4% 수준인데 어떻습니까? 그 예금에 그 투자한다고 하기 좀 그렇고 예금에 그냥 돈을 좀 넣는 것. 저도 최근에 5%의 은행 예금을 좀 가입했거든요. 아, 네. 제가 뭐 80년대 중반에 그 주택 청약 예금이라는 거 한번 가입했고요. 은행 예금은 진짜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 또 일부 은행에서 5년짜리 4.5% 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력, 경제 성장률, 물가에 비해서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지나치게 높은 금리거든요. 지금 한 4%, 5%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남은 생에 과연 은행이 5% 금리를 주는 시대가 또 있을 것인가. 그만큼 지금 금리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은행예금 가입하셔도 좋은데요. 그런데 은행예금은 꼭 여유자금이어야 되죠. 그건 1년 만기 5% 주는데 1년 이전에 찾으면은 그 금리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쓸 돈, 그 돈 가지고 은행에 가입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써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은행에 가입하셨다가 중간에 찾으면은 뭐 금리 별로 안 주거든요. 최근에 뭐 어떤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가지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은행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은행예금보다는 차라리 채권이 더 낫다. 채권은 언제든지 팔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수익도 얻을지만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은행예금보다는 지금 채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내년 경기 침체가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서서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저 나름대로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 명목 GDP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냐 가소평가냐, 그 다음에 통화량 M2에 비해서 가대평가냐 가소평가냐, 그 다음에 수출에 비해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특히 모든 경제 지표에서 코스피가 20-30%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300 넘었던 주가가 최근에 뭐 2,150까지 떨어졌고 지금 2,35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수준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 명목 GDP 가지고 보는데요. 근데 명목 GDP가 올해 한 4.5%는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이 2.5%고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트 한 2% 정도는 상승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적정 주가 3,09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언제 3,090 가느냐? 이거는 좀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M2 중에서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M2는 광의의 통화를 말씀하시죠? 광의 통화죠. 이걸 비해도 지나치게 지금 작년에는 가대평가됐었는데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통화가 풀린 양에 비해서 주식 시장에 가 있는 자금 혹은
기업 가치가 너무 낮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네. 지나치게 좀 과거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 GDP나 M2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단기적으로 월별로 볼 때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요.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좀 비중 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네. 작년 4월 달에는 거의 40%나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앞서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걸 반영하죠. 지나치게 40%는 앞서갔습니다. 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3,300 가다가 지난 9월에는 2,150까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을 20%나 가소평가해 버린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2,500 조금 일평균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들면서 조금 가대평가됐어요. 뭐 이걸 보더라도 주가가 이제 적정 수준에 근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뭐 주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지금 계속 주가 전망하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충격은 이미 다 받았는데 실물 충격, 경제 성장이 낮아지거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년 1분기에 주식 비중을 가감히 좀 늘려주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제가 보는 그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주가가 적정 수준이나 가소평가됐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는 이제 주식을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그게 실물 경제로 이전이 되면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제 전이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는 기업들의 예상 실적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업 실적이 지금 보면 수출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예. 지금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반도체가 경기가 꺾이니까 이제 전반 수출이 꺾였는데 이제 연말 되니까 또 이제 자동차가 안 팔린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또 이제 자동차도 우리 수출의 또 한 축인데 또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채 부분에서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금이 경색되는 우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부동산 PF발 우려도 있고요. 부실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의 악화와 그 자금 경색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고로 기업들한테 다가올 텐데요. 기업은 내년에 기업 경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내년에 뭐 기업 경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네. 올해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 하도가 그냥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이었는데 내년은 경기 침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 기업의 36%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36%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낸다는 거죠. 네. 지금 금리는 높은 수준, 경기는 지금 나빠지면요. 네. 아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주가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올해 내년 경제 성장 1.2%로 본다. 다른 데도 더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도 내년 그 1월 초에 1월 중순 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할 거 아닙니까? 아마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고 더 낮출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주가가 내년 1분기 코스피가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내년 1분기가 주시장이 가장 나쁠 것이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을 내년 1분기 주가가 반영해 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1분기 주가가 나쁜데 그때 주식을 좀 사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현금을 좀 확보하고 계시다가 내년 1분기 때부터 주가가 이제 거의 저점을 형성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주식을 사는 것이 괜찮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뭘 사야 될지 이것도 또 제일 중요한 이슈죠, 사실은. 어떤 업종, 어떤 기업군들이 반등을 찍고 올라갈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산업 추세로 보면은 네. 뭐 지금 반도체 경기 굉장히 안 좋죠. 네. 뭐 하이닉스 같은 데는 적자 난다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이럴 때 적자날 때 사야 되거든요. 네. 이게 계속 적자는 안 날 겁니다. 네. 아마 내년 하반기 내후년 가면은 또 반도체 경기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늘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많이 떨어졌는데 네. 뭐 성장 과정에서 진통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계속 성장 추세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조선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제가 울산 가서 몇 번가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네. 뭐 그쪽 조선 관련 업종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표정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동안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적자를 냈는데 지금 뭐 2027년까지 거의 수주는 받아놨다는 겁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많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수주 산업이라는 게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 가가지고 또 경기가 좋아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은 네. 이들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럴 수는 있더라도 뭐 조선업종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저 가치주들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자산운용사에서 가치주를 강조했던 몇몇 회사들이 자산운용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회사들 보니까 최근에 돈이 거의 안 들어오고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가치주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시장에서. 네. 그리고 일부 CEO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만큼 몇 년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좋아질 때라는 거죠. 역발상으로 생각. 역발상으로.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금융시장 오래 근무하면서 우리 저 한국경제나 다른 뭐 여러 신문에서 뭐 펀드 대상 뭐 네네. 상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 받는 펀드는 그때가 정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늘 사이클인 게 존재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가치주가 제가 보니까 몰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년 한 해는 다양한 그 가치주를 찾아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거나 주가는. 혹은 뭐 기업의 그 조명을 못 받고 있어서 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인 기업 가치보다 낮은데 이런 걸 잘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겠네요. 그렇죠. 네. 지나치게 PBR이 낮거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떤 회사들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발굴해 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말씀하시는 경기가 나쁘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박스권일 겁니다. 저는 그 박스권 중심축이 2,400 정도라 보고 있거든요. 2,400에서 위로 많이 올라가면 주식 비중 줄여야 되고 밑으로 많이 가면 주식 비중 늘려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종목 간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관심 받기였던 뭐 가치주 이런 걸 찾아가지고 내년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얘기했으니까 이거 뭐 제가 질문지에 적진 않았는데 미국 주식도 또 관심이 갑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내년 1분기 때 이렇게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환율로 따지면은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야 되는 게 이제 맞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율하고 이제 기업 가치 두 가지를 봐야 되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뭐 최근에 연기금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강의하면서도 그 MSCI 기준에 있는 미국 비중 그것보다 좀 많이 낮춰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었는데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주가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미국 주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거든요. 작년 4분기에
334%였습니다. 그런데 올 3분기 주가가 급락하면서 235%로 떨어졌던데요. 네. 근데 지난 22년 평균이 186% 정도 되거든요. 네네. 아직도 평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거 가지고 적정 수준 평가해 봐도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조금 더 우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졌지만은 미국 주가는 올해서야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미국 주가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투자는 지금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올 한 해 어려웠죠. 네. 예. 특히 이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었는데요. 예, 그런데 뭐 저는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라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88년에 그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정말 여러 사이클을 봤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장기 그 추세가 있는데 추세는 상승이거든요. 주가라는 게 추세 2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늘 사이클이 존재해요. 네. 예, 그런데 뭐 97년에 외환위기, 2000년 IT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주가가 추세 밑으로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추세로 복귀하거든요. 예, 지금 추세는 3천이 넘는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은 코스피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가격 중에서 추세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게 지금 주식이에요. 예, 저는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여기서 기다리면은 다시 추세로 복귀한다. 네. 3천 넘는 거는 시간 문제다. 네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여유자금 있으시면은 내년 1분기부터 계속 그 주식 비중 좀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저희는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